자, 일단은 14번부터 가보자. 질문. 세 집합 A랑 B랑 C에 대해서 저희는 쟤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줬어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봐봐. 봐봐. 예를 들어서 그냥 X바 해가지고 X라고 하는 게 1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다면 1과 2와 3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안 될까요? 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봐봐. 보통 우리가 수체계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수체계를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뭐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정수, 정수로 확장되고,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되고, 유리수에서 무리수까지 합쳐가지고 실수로 확장되고, 그다음에 실수에서 허수를 합쳐가지고 복소수까지 확장되고, 이런 식으로 수체계를 가지고 있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등식이라고 하는 영역, 부등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디폴트 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는 이 수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범위가 뭐냐면 얘는 실수 범위예요. 여기는 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수직선상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3이다. 이거 설명하지 않았나 내가? 안 했나요? 다시 여기 있는 얘부터 여기 있는 얘까지에 있는 모든 값들을 전부 다 모든 값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라는 뜻이 지금 현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 x바 해서 똑같이 1에서부터 3까지라고 써주는 건 괜찮지만 x는 정수라든지 자연수라든지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어 있어야 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요 안에 들어있는 1과 2와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이군요. 그래서 1에서부터 3까지는 모든 실수들을 나타내는군요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 3번, 14번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A라는 집합을 보면서 뭐라고 줬어? x-2를 원소로 갖겠대.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x가 1에서부터 3까지래 라고 주어져 있었을 때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2와 3밖에 없겠네 라고 해서 얘는 지금 0과 1만 같겠네 라고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봐봐. 1 이렇게 해서 x 지금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x를 원소로 갖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x-2를 원소로 갖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들을 전부 다 뭘로 빼버려? 2로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1이 될 테니까 지금 이런 범위를 갖는 지금 x-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 a라고 하는 거를 내가 수직선으로 나타낸다면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로서 이 a라는 집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x값들이 되겠죠. 라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x-2 값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b를 봅시다. b. 자, b라는 집합을 우리가 관찰해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 x, 7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궁금한 게 x 더하기 a를 달고 다니겠어요? 이런 뜻이니까, 여기 식에다가 A를 다 더하면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될 거고, 7 더하기 A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에 있는 녀석들이 B에 있는 원소들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C도 볼까요? C는 뭐라고 돼 있어? 2A보다 큽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직선을 딱 잡아놓고요. 이렇게 잡아놓고 A라고 하는 건 고정돼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이만큼이 현재 A였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B라고 하는 게 A를 완전히 포함했으면 좋겠어 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얘부터 얘까지라고 하는 얘가 이렇게 해서 A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겠죠. 여기는 1
더하기 7이었나요? 7 더하기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녀석을 누가 C라고 하는 애가 완전히 또 감싸고 있대. 근데 C라고 하는 건 2A보다 크다고 했는데 걔가 B를 완전히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2A라고 하는 건 이쯤에 이렇게 2A가 박히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녀석이 C여야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상황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마무리로 뭐만 하면 되냐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거보단 얘가 더 커야 될 거고 얘보단 얘가 더 커야 될 거고 얘보단 얘가 더 커야 됩니다라는 이런 정보들만 추가하면 되는데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같아지면 두 개가 서로 같아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C가 B를 포함하게 되니 안 포함하게 되니? 포함할 수 없죠. 왜냐면 B에는 요 녀석이 들어가 있는데 C에는 요 녀석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얘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요게 달라붙었어요라고 생각한다면 C에는 요 값이 없고 B에는 있기 때문에 B 중에서 B 원수 중에 요거 하나가 삐져나오게 될 거야. 완전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성립할 수 없어.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여긴 등호가 있고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까지 와서 여기에 딱 달라붙는다라고 하더라도 B가 지금 A를 완전히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겠지. 그럼 여긴 등호가 성립합니다라고 해서 등호를 하나 이렇게 추가해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긴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어요. 얘가 이쪽으로 달라붙는다라고 생각한다면 A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삑사리가 나서 하나 삐져나와 B 바깥으로 삐져나오기 때문에 안 되죠. 등호가 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처음엔 요렇게 크다 정보 정도는 전달해 줘야 되고 마무리로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따로따로 각각 한 번씩 다 해주면서 오케이? 결론적으로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세 개의 식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2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돼요. 해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식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작거나, 뭐 얘가 작거나 같아요. 없어지면서 A라고 하는 건 뭐가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됩니다. 두 번째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얘가 넘어가면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6보다 큽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자, 여기는 이 세 개를 연립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었어. 마이너스 1보다 뭐 하대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는 어땠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게 분명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인 A 값의 개수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얘 빼기 얘에서 빼기 하나 더 해주면 되니까 얘 빼기 얘를 하면 5니까 답은 4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선생님 정수 조건 줬는데요? 가 아니죠. 이거는 X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A에 대한 정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마지막에 A의 개수를 세준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15번. 오케이. 봅시다. 그래요. 와, 이건 뭐야? 어렵네요. 음. 두 집합 ABC, 그러니까 ABC를 원소로 가는 집합과 그 다음에 AB와 BC와 CA를 원소로 가는 집합이 있어. 두 개가 서로 같은 집합인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대. 그리고 여기는 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서 여기는 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과 관련된 식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게 뭐였죠? 마이너스? 그지? 3ABC는 음, 음, 그렇지. 음, 좋아요. 아, 그렇지. 요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잘 봐봐. 일단 궁금한 건 여기는 요 녀석이야. 그지?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얘와 얘와 얘의 관계를 지금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얘의 정보. 근데 여기는 이거 두 개 서로 같아요. 라고 하는 저 정보를 가지고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봅시다.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A, B가 있고, B, C가 있고, C, A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들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꼭 얘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라는 보장은 사실 없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랑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랑 같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가 각각씩 하나씩 다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결과들은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곱한 결과들은 어차피 뭐 하겠어? 같겠지라는 생각도 여전히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얘가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니까 A, B, C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거기는 걔가 A, B, C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A, B, C라고 하는 거는 1 또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0은 아니라고 했으니 0은 아니니까 일단 A, B, C는 1이 됩니다. 라는 정보를 통해서 여기는 이 녀석은 해결했어요. 끝. 됐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같아요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그 녀석의 제곱을 한 결과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거야. 마이너스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같아요라는 정보이기 때문에 같을 때는 그냥 얘가 는 K입니다라고 대충 달고 한번 가보자. 그럼 얘도 K고 얘도 K야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K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K가 될 테니까 넘어가면 더하기 2K가 되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얘가 됩니다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여전히 K라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현재 K제곱 더하기 2K가 되는 건데, 여기서 K를 뺀 거가 되니까 여기는 K제곱 더하기 K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 K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 그죠? 여기서 나는 여기서 나올 줄 알았거든 사실. 근데 뭔가 좀 부족했나 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이런 장난을 좀 한번 쳐볼까? 아, 이런 장난을 좀 쳐볼까? 어차피 지금 A랑 B랑 C가 있고 이게 A, B랑 B, C랑 C, A가 있잖아. 이거 어렵다 문제가. 여기서 내가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같겠지. 를 이용해서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얘랑 곱하면 A, B 제곱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B, C 제곱 A가 될 거고, 얘랑 곱하면 C, A 제곱 B가 될 텐데, 이렇게 더한 결과랑도 같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얘네들을 내가 싹 다 묶어보면 A, B, C가 되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텐데, 얘가 1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얘랑 같아집니다라는 똑같은 식이 나와버렸네요. 음, 망했네. 이건 쓸모가 없었던 식인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잠깐만 좀 고민해봐야겠다, 그지? 여기서 선생님은 여기쯤에서 지금 이 K 값이 해결이 되면서 나와가지고 문제가 풀릴 줄 알았거든. 근데, 풀리질 않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여기 있는 얘가 지금 A, B, C가 뭐야? 1이죠. 음. 그럼 A, B는 뭐가 되겠어? C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 얘가 결국 뭐랑 소리야? A분의 1과 B분의 1과 C분의 1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얘랑 지금 현재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재밌네. 그럼 제가
일단은 진짜 어렵다 그지? 얘가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가 얘랑 같을 수 있고 얘가 얘랑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거는 A가 뭐라는 소리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됐어? 그래서 여기서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서로 같아요라는 뜻으로 우리가 A가 만약에 1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왜 지금 집합 문제인데 왜 갑자기 다항식 문제를 풀고 있니 우리? 그죠? 다시 얘가 1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1과 여기는 얘는 1로 같은 거니까 결국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같아지려면 얘도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거나 1이 된다는 소린데 얘랑 얘랑 같아지면은 B가 지금 뿔마일 중에 하나고 얘랑 얘랑 같아지면 여전히 C가 뭐가 되겠어? C가 뿔마일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얘가 얘를 선택했을 때 얘가 얘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가 겹쳐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이 녀석이랑 여기는 이 녀석이랑 같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C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BC가 1이었고 A가 1이었던 상황.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었던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같아지는 건 맞지만 여전히 여기 있는 얘가 얘랑 같아질 수는 없으니 얘랑 얘랑 같아진다는 소리니까 여전히 BC가 1이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A, B, C가 지금 1이라는 여기는 얘의 모순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소리고 결과적으로 얘란 소리였어.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1이었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B였고 이게 C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지금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1이었다는 소리고 여기에 지금 B분의 1이라는 게 있고 C분의 1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얘랑 얘랑 같다는 소리고 얘랑 얘랑 같다는 소리니까 결국 두 개가 서로 역수관계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두 개 더해서 역수관계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서로 역수관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역수관계. 그러니까 얘가 뭐여야 돼? 지금 B분의 1이어야 돼. 그래야 여기는 얘가 다시 뭐가 되면서 B가 되면서 이것 두 개가 완전히 같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A, B, C가 1인 건 만족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정보를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1에다가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B분의 1을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가 되니까 B 더하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B 값을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내가 B 제곱 BBB 곱해서 넘겨서 4B 플러스 1은 0입니다를 만족하는 B 값이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지. 게으름네.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이 뭐였어? 아까 C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4였고 BC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1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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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버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궁금한 게 이 녀석이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A는 1이라고 가정할 수 있었고 얘랑 얘에 관련돼서 1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라고 관찰을 해주면 1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BC의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B 곱하기 C는 1이었고요.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한 마이너스 64에다가 1 더한 거에다가 얘가 1이었고 마이너스 4였으니까 플러스 12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됩니다? 51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5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좀 거시기 합니다. 그지? 좀 구리네, 문제가.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8번 문제인가요? 개념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 됐어? 좋습니다. 넘어가요. 18번. 자, 집합 A.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부분 집합을 각각 저렇게 놨을 때, 최소인 원소를 얘라고 했을 때, 최소인 원소를 얘라고 했을 때, 그 최소인 원소들을 다 구해주세요. 다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얘는,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패턴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얘 생각의 흐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아예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건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 원래 부분 집합의 개수는 16개, 이의 4제곱인 16개가 돼야 정상인데 그중에서 공집합은 하나 빼달라고 했으니까 15개가 된 것 같고 그렇다는 거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2를 원소로 하는 집합과 뭐 3을 원소로 하는 집합과
4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등등등등등 가서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등등등등 가서 2와 3과 4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등등등등 가서 2와 3과 4와 5를 원소로 하는 집합과 등등등까지 이렇게 지금 16개의 집합들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는 당연히 2였을 거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는 3이었을 거고 이 중에 가장 작은 원소는 4였을 요 중에 가장 작은 원소는 2였을 거고 이 중에 가장 작은 원소는 2였을 거고 이 중에 가장 작은 원소는 2였을 테니 이걸 15번만 노가다를 하면 답이겠군요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짜증나죠. 그치? 불편하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차피 봐봐. 이렇게 다 더할 거잖아. 이렇게 다 더할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 생각의 패턴을 이렇게 잡고 가보자. 차라리, 봐봐. 얘는 2가 몇 개 있나요? 더하기 3이 몇 개 있나요? 그리고 4는 몇 개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5는 그래서 몇 개인데요? 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 얘네들 중에서 2가 1개, 2개, 3개, 4개 해서 몇 개 있을까? 3은 몇 개 있을까? 4는 몇 개 있을까? 5는 몇 개 있을까를 해서 싹 다 계산해서 더해버리면 답이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2가 몇 개 있을지를 과연 구할 수 있을까를 잠깐만 고민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2가 몇 개 있나요? 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거야? 2가 최소인, 다시 2가 최소인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2가 최소인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택권은 3개 남았으니까 얘는 8개 있겠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3으로 한번 가볼까요? 3이 최소인 부분집합은 몇 개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 걔네들은 당연히 2가 들어가면 안 될 거고 그지? 3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4나 5는 들어가나 마나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얘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얘네들은 들어가나 마나 상관이 없으니까 2의 제곱계 4개가 여기는 3을 최소의 원소로 하는 집합의 개수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4는 어떻게 써? 그럼 2의 제곱계 2개가 되겠죠. 5는 어떻게 써? 1개가 되겠네. 다 들어가요. 아니 5 하나만 들어가요. 그럼 결국 이걸 계산한 결과가 답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과정을 또 쓰면 어때? 귀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문제가 발견된다면 나는 그중에서 최소인 원소들이 몇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들을 각각 따로따로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럼 2가 될 만한 집합들은 몇 개가 있을까? 3이 될 만한 집합은 몇 개가 있을까라는 이 패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해보자. 앞으로는. 오케이? 왜? 이런 흐름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지?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얘는 지금 최소를 가지고 장난쳤지만 최대가 되는 것도 있고 최소와 최대의 합도 있고 오케이? 그런 되게 많아요. 그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생각해야 되니까 꼭 이런 패턴을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풀이 했고요. 오늘은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집합의 연산 봅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라고? 연산을 할 거라고, 그지? 그 연산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들어봤던 연산들을 한번 잠깐 떠올려봐. 연산이라고 하는 건 뭐가 떠올라요?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지? 우리가 보통 이제 수라든지 또는 문자라고 한다면, 수나 문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연산은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로서 사칙 연산으로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연산의 주체는 누구예요? 집합입니다. 난 지금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나 문자에 대해서 했던 여기는 얘네들에 대한 생각은 지금부터는 잠깐 버려둬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합 2개가 있어. 그걸 2개를 더 할 거야 라는 걸 정의할 수 있을까? 뭐 정의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과 2와 3이 있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 1과 2와 5가 있는 집합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2개를 더 할래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얘랑 얘랑 더하라는 소린가? 얘랑 얘랑 더하라는 소린가? 얘랑 얘랑 더하라는 소린가? 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얘를 그냥 1과 1과 2와 2와 3과 5로 해석하라는 소린가? 근데 그 집합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건 하나로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뭐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랑 더하라는 소린가? 어떻게 더하라는 소린지 순서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더하기라는 연산은 아예 집합에서 정의조차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걔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집합만 가지고 있는 연산 체계를 만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그 집합의 연산 체계에는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얘는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거 빼기랑 똑같이 생겼네요. 얘는 근데 빼기는 아니고 얘는 차집합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생긴 애가 또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는 또.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요런 애들, 요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 집합의 연산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연산들의 정의를 일단 정확하게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정의가 된 건지.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굳이 쓰진 않을게요. A 합집합 B라고 하는 연산,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어. 이거는 유니온이라고 해서 두 개 합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부르고요. 합집합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U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얘의 정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됐습니다.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일단은 첫 번째로 집합에다가 어떤 집합을 연산한 결과인데 그 결과는 얘라는 소리는 뭐야? 집합이라는 소리야. 왜? 이건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집합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도대체 어떤 집합일까를 봤더니 x라고 하는 애를 원소로 쓰겠대. 그런데 그 x라고 하는 게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였을 때 그때의 x를 몽땅 다 원소로 쓰겠대. 이런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여기에 원수들이 하나 이런 식으로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이 합집합의 원소인 게 맞아. 그지? 요 녀석은 어때? 합집합의 원소인 게 맞아. 여기는 얘도 맞죠? 얘도 맞죠? 얘도 맞죠? 얘도 맞죠? 그지?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이 나타내는 이 원소들은 여기 있는 이 몽땅 전부 다 다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정의상 여기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합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집합해 버리잖아. 그럼 거기는 걔는 이걸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뭐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이었어.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과 2와 5였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A 합집합 B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A에 있는 것도 되고요. B에 있는 것도 되니까 1과 2와 3과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 두 번째, 교집합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습니다. 교집합이라고 불리는 애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얘는 기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end의 n의 약자인 것 같아요. n을 뒤집은 게 아니라 그냥 n을 저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얘를 그냥 뒤집은 모양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자. 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읽고요. A 교집합 B는 X 바 해서 X는 A의 원소 그리고 and X는 B의 원소. 이게 무슨 말이야? X라고 하는 건 A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이기도 하다면 거기 있는 개들을 모아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 거고 그 집합의 결과가 교집합의 결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교집합의 연산 결과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동시에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 됐어? 그래서 여기 A의 교집합의 B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집합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는 A에도 있고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1과 2가 교집합의 원소들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상의 이미지는 얘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서로소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소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건 아니잖아.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에서도 많이 배워봤고요. 그지? 수에서도 배웠고 여기서 이제 집합에서 새롭게 지금 나왔는데 수에서의 의미는 뭐였죠? 서로소라는 건 공약수가 뭐다? 1뿐이다 라는 뜻이지. 두 개의 수가 있었을 때 공약수가 1밖에 없었을 때 그때를 서로소라고 해요. 두 수의 서로소, 두 수는 서로소 관계입니다. 집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무슨 말이냐면 겹치는 게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A라는 집합이 있었고 여기 B라는 집합이 있었고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얘는 서로소라고 불러. 두 개의 집합은 서로소 관계입니다. 다시 두 집합 A랑 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당연히 공통인 원소가 없으니까 모든 집합과 서로소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집합의 정의, 그다음에 교집합의 정의 이렇게 두 가지 일단 이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완전히 집어넣어 놓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음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라고 해서 요렇게 몇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사실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또 없네요. 어쨌든 보자. 그건 뒤에 쪽 이제 연산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채집합이랑 뭐 여집합 이런 걸 배우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봅시다. 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는 걔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했대. 근데 합집합의 원래 의미는 A에 있거나 공집합에 있거나 라는 뜻이잖아. 근데 공집합에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합쳐버리면 그 결과는 당연히 A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지? 그다음에 A랑 공집합을 교집합했어요. 겹치는 걸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일 텐데 여기는 얘는 어때? 아예 없는 애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겹칠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A랑 A를 합집합하면 그냥 A가 되겠죠. A랑 A 교집합하면 다 겹쳐질 테니까 그냥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잘 봐봐. 여기는 얘는 무슨 의미일까?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A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B가 있었어. 지금부터는 우리 벤 다이어그램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A 교집합 B라는 게 있었어. A 교집합 B는 여기를 의미하겠죠. 즉, 이 녀석이랑 지금 여기는 이 A랑 뭐 하겠대? 합집합을 해버리겠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합쳐버리겠대. 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 당연히 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된 결과는 A가 되고요. 반대로 A 합집합 B가 있었는데 거기는 걔랑 A랑 뭐 하겠대? 교집합을 하겠대. 그러면 A 합집합 B라는 애랑 A랑의 교집합을 해버리면 당연히 결과는 A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겹치는 부분. 그래서 얘는 A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은 우리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 성질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한번 해봤고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남은 것들. 일단 첫 번째 전체 집합이라는 게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애시당초 너희가 배울 때 왜 배울까를 한번 잠깐만 고민해 볼까? 전체 집합 생각하기 전에. 집합은 도대체 왜 배울까? 이게 쉽게 말하면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배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에 10명이 있어 라고 생각해 봐. 20명이 있어 라고 생각해 봐. 그럼 2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의 집합을 찾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전체 집합을 지금 이 교실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뭐 한 거야? 한정시켜 놓은 거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안경 쓴 사람을 찾고 싶어. 그럼 전 세계를 다 뒤져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범위를 요만큼까지만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만 생각할래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애시당초 집합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게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 녀석이죠. 전체 집합은 뭐라고? 그냥 내가 이 바운더리 이 안에서 놓을 테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취급을 할 테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에 대해 생각할 때 다시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이것을 기호로 U와 같이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조금 추상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었어. 거기 있는 걔의 부분 집합은 되게 많겠죠.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그냥 U라고 처리하고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 집합들을 A, B, C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전체 집합은 그냥 맥시멈 바운더리예요. 라고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U와 같이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요렇게 돼 있는 요 녀석 요거랑 여기 U라고 돼 있는 요 녀석이랑 이건 전체 집합이고 이거는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이건 집합을 뜻하는 거고 얘는 집합의 연산 기호예요. 그죠?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써주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써. 그냥 이렇게 쓰거든. 근데 헷갈릴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합집합이겠니? 얘가 합집합이겠니? 당연히 얘가 합집합이겠죠. 라는 의미야, 그냥. 오케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요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 여집합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집합이라고 하는 여집합. 무슨 얘기일까? 일단 정의 먼저 살펴볼게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라고 했을 때 A가 아닌 바깥에 있는 애들. 걔네들을 여집합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의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A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것들을 싹 다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벤 다이어그램상 여기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이 A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거. 차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면서 기호로는 A 차집합 B와 같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시 정의를 본다면 얘는 A에는 속해야 되는데 B에 있는 건 안 돼.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A에 있는 것들 중에서 B에 혹시 있는 게 있다면 걔네들은 뺄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봐봐. A에서 B를 차집합했어요라고 한다면 뺄 거예요. 뭘 뺄 거야? B에 있는 걸 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A 차집합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야. 됐어? 3 빼기 5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에 있는 것 중에서 생각을 하긴 할 건데 그중에서 B에 있는 거는 뭐 할 거예요? 빼줄 거예요.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1, 2는 빼버리고 3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걸 내가 1, 2, 3, 4, 5라고 이렇게 한정시켜 놓고 여기서 A의 여집합이라는 걸 구해본다라고 생각한다면 A에 없는 거,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A에 없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4와 5가 될 수밖에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뭐야? 집합의 연산을 이루고 있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항 연산을 기본으로 하거든. 이항 연산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항 연산이라는 게 뭐야? 이항 연산. 두 개짜리 항을 가지고 하나의 연산을 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왼쪽에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연산을 한다는 소리예요. 집합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항 연산들은 합집합이라든지 교집합이라든지 차집합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항 연산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일항 연산인 게 하나 있어요. 그죠? 그냥 A라는 집합을 딱 놓고 거기 있는 게 여집합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돼. 얘는 A의 여집합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이 하나짜리를 가지고 여집합을 이렇게 만드는 녀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C는 C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컴플리먼트. 오케이? 아니란 소리죠. 맞나요? 컴플리먼트 뜻이 뭐야?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제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줬어요? A랑 A의 여집합에 합집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이제부터 상상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벤 다이어그램 안에 A가 들어있는데요. A와 A가 아닌 것들이 있대요. 걔네 두 개를 합집합했대요. 그럼 얘는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A와 A 여집합은 당연히 서로소입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그러니까 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뭐, 응,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지. B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가 아니야. 라는 뜻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얘는 공집합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지 않아. 나는 다 있어. 라는 뜻으로 전체 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A가 아닌 게 아니야. 그러니까 A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면 되겠다. 전체 집합에서 A에 있는 걸 쏙 빼버리면 거기 있는 걔가 여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거 딴 거 다 떠나서 여기는 요 녀석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요거를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A 차집합 B, 다시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 놓자. 이제 나머지 얘네들은 전부 다 나중에 연산 법칙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일단 여기는 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봐봐. 우리가 A 차집합 B의 정의는 뭐였지? 네. X바 해가지고 X는 A의 원소여야 해. 그리고 and X라고 하는 건 B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내가 봐봐. 똑같은 표현인데 X바 다시 X는 A의 원소이면서 and 또한 동시에 B가 아닌 애들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 B만 아니면 돼. 라는 뜻이니까 B가 아닌 애들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어?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X바 해서 X는 A, and 뭐였니? X는 B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 B의 여집합과 A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계산 결과는 뭐가 되냐면 A에다가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걸 교집합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따가 연산 법칙하면서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요거 하고 잠깐 쉴 거야. 오케이? 할 거 되게 많죠. 어이구, 징글징글. 다시 봐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A랑 B랑 같은 표현이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랑 같은 표현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줬고 요거 두 개 서로랑 같은 표현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줬어. 이걸 다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을 딱 보고서 자연스럽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시 봐봐. A랑 B랑 합집합을 했더니 B가 된대.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두 개를 합집합했대. 그랬더니 B가 됐대. 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겠지. 다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돼서 다시 여기에 지금 A가 있었고 여기에 B가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합집합해버리면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만큼이 뭐랑 똑같다고? B랑 똑같대. 라는 부분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는 요 부분이 아예 없었어요. 저 부분이 없었군요. 그래야 두 개가 똑같아지겠죠.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슥 지워버리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A가 이렇게 남게 되겠죠. 무슨 말이야? B 안에 A가 들어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걸 떠나서 그냥 봐봐. 포함관계로 생각해봐. 합친 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합친 게 B였다면 A는 거기에 그냥 중간에 꼽살이 껴있는 거 정도밖에 안 되겠지. A가 뭔가 다른 삐져나왔으면은 절대 B가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얘랑 같은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A래 라는 거는
다 겹쳐봤더니 걔가 A였대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B가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A가 여기 안쪽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지 겹친 부분이 순수하게 A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같은 표현이고요. 요것도 되게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를 보면서 제일 많이 착각할 만한 게 뭐냐면 A는 B가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A 차집합 B의 정의가 뭐죠?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걸 빼주세요 라는 뜻이었잖아. 다시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걸 빼주세요 이런 뜻이었거든. 근데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걸 빼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대. 이게 무슨 말이야? A에 있는 건 다 B에 있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A에 있는 게 다 B에 있어요가 뭐의 정의였어? 부분집합의 정의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말 그대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또 여기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다 여집합을 달고 여집합을 달아버리면 여기는 이 방향 자체가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A의 여집합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A의 여집합일 거잖아. 근데 B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B의 여집합이 될 거죠. 그러면 파란색이 지금 뭐를 저기는 빨간색을 완전히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B, 여기 A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다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그 포함 관계가 뒤집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의 여집합과 B 이거는 나중에 그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란 걸 써버리면 얘는 뭐랑 완전히 똑같은 거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저거는 지금 당장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서로서랑 같은 표현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네들도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건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저긴 쟤를 한번 쓱 보면서 제가 서로서로 뜻하는 거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생각 잘 안 되는 거 있어. 그러면은 질문하고 오케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 개념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하나씩 다 잡아봤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자, 다 된 것 같고,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런 기본 문제들 다 제외하고, 쭉 우리 필수 예제들로 바로 가봅시다. 오케이? 천천히 한번 볼게. 일단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얘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괄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먼저 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B라는 집합이 뭐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는 5와 6과 7과 8이 될 테니까 그다음에 C라는 집합은 뭐가 될 테니까 12의 약수네요. 1과 2와 3과 4와 6과 12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돼 있는 걸 뭐 해주세요? 합집합 해주세요가 된 거니까 합집합 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B에다가 합집합 C를 해줬어요. 그럼 얘는 1과 2와 3과 4와 5와 6과 7과 8과 12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거기 있는 그 녀석과 다시 한번 A는 뭐였어?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3과 5와 7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해주세요? 겹쳐주세요. 겹친 거 찾아주세요. 3 두 개 다 있고요. 5 두 개 다 있고 7도 다 있네요. 그죠? 네, 겹친 거는 당연히 다 되겠다. 3과 5와 7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찬찬히 하나씩 다 해주면 되는 거라서 2번도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A랑 B 교집합 해주고 걔랑 C랑 합집합 해주면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으로 가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는데 지금 저런 애들을 다 구해주세요. 얘도 그냥 시키는 대로 찬찬히 따라가면 돼요. 일단 여기 1번이랑 4번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A랑 B랑 합집합할 거니까 A라고 하는 건 짝수라고 했어요. 짝수인데 전체 집합이 12 이하의 자연수였으니까 2와 4와 6과 8과 10과 12가 되겠죠? B라고 하는 건 3의 배수랍니다. 3의 배수는 3과 6과 9와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집합해 주세요가 A 합집합 B가 될 테니까 여긴 얘는 2와 3과 4와 6과 8과 9와 10과 12가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 뭘 해주세요? 전체 여집합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얘에서 전체 집합 중에서 얘 없는 것만 골라주세요. 1과 2, 3, 4, 5와
6, 7, 8, 9, 10, 11, 11 하나 더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이게 1번 문제였고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4번은 B의 여집합을 찾아갈래? B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되겠어?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1과 2와 4와 5와 7, 8, 10, 1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A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1과 왜 이런 짓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시키니까 해야죠. 1과 3과 5와 7과 9와 11과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는 얘네들 두 개를 뭐 해주세요? 차집합 해주세요. 그러면은 얘 있는 것 중에서 얘 있는 거는 빼주세요. 얘 있는 거, 얘 있는 거 빼주세요. 얘 있는 거 빼주세요. 얘 있는 거, 얘 있는 거 빼주세요가 되니까 결과를 차집합한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2와 4와 8과 10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연산입니다라고 하면 그 연산은 너무나 쉬운 얘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다음 필수 예제 3번으로 가보자. 다음 집합 중에서 서로소인 것들만 A와 서로소인 것만 다 골라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일단 A라는 집합을 한번 봤더니 A라는 집합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래요. 아, A라는 집합은 뭐가 되겠구만? 2와 3과 5와 7과 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된 게 A라는 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얘랑 서로소인 거 그러니까 겹치는 거 없는 거 찾아주세요. 얘랑 얘 겹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그죠? 또 얘는 서로소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10 이하의 10의 양의 약수라고 했어. 2가 벌써 보이네. 그지? 겹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짝수 2 보이네. 그죠?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의 양의 배수라고 했어. 4, 8, 12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 얘랑 겹치는 거 없겠죠? 그 얘는 서로소인 거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넘어가고요. 다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뭐 해주세요? 집합 B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일단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고요. 지금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는데 그럼 얘는 그림을 열심히 하나 제대로 잘 그려주게 된다면 이걸 토대로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A라는 집합, 여기 B라는 집합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봐봐.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랬어. 합집합의 여집합이 2라고 했어. 그러니까 합집합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거 여기가 2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겠네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에 5랑 8이 있대. 여기에 5랑 8이 들어있나 봐. 그 다음에 A 차집합 B에 1과 6과 7이 있대. A 차집합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6과 7과 6과 1과 6과 7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런데 지금 9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었어. 근데 1, 2는 있는데 3은 없으니까 여기에 3이 들어있었겠네. 4도 여기 있었겠네. 5, 6, 7, 8. 그 다음에 9도 여기 있었겠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집합 하나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집합 B를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니까 집합 B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얘는 3과 4와 5와 8과 9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게 쉽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음, 넘어가서 5번으로 가볼까요? 자, 보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미지수 구하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교집합이 2와 5래요 라고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있는 얘는 2와 5가 들어있어야 하고요. 여기 있는 얘도 역시 2와 5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군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A에는 이미 2가 있었으니 A 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녀석이 필연적으로 5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A 제곱이 1이라는 소리니까 A 값이 1이거나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군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가 1인 경우를 살펴보자. 그럼 여기는 이 B 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이 B 집합은 얘는 얘가 1이었으니 2와 그 다음에 4와 1 넣어주면은 5가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2가 있고 5가 있는 이 상황 만족하는 거 당연히 맞아. 그러니까 1인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B라는 집합이 뭐가 됩니다. 일단은 0과 4와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2랑 5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수 A값은 1일 수밖에 없었군요. 참 쉽네요.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가서 좋아요. 6번 봅시다. 집합의 연산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하는 거고 더 좋은 방법은 이제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진다면 그지? 그러면 알아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했지? 일단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했죠. 그럼 공집합의 부분집합으로 A가 있나요? 아니죠. 그죠? 공집합이 무슨 A를 원소로 뭐야 부분집합으로 갖겠어. 그지? 이건 안 되는 거고. 여기 얘는 합집합이잖아. 그럼 합집합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걔를 A가 포함하나요? 아니죠. 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얘는 틀린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요 녀석이야. 그럼 얘는 봐봐. 교집합이래. 그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교집합은 요 가운데 있는 걔인데 걔는 B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 맞잖아요. 그지? B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네요. 3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는 어때요? 얘는 전체 집합과 여기는 얘를 교집합해버리면은 얘랑 얘는 다 얘로 겹치게 될 거야. 그지? 그게 결과적으로는 B의 여집합이 B와 같나요? 이런 뜻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당연히 다르겠죠. 그지? 안 되는 거고. 다음, 합집합이 무조건 전체 집합을 포함하나요? 아니죠. 그지? 당연히 아닐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7번. 이번에는 A와 B가 이런 포함 관계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대놓고 딱 주고 나서, 이렇게 주고 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A랑 B랑 겹쳐주세요. 겹치면은 B네요. 맞네. 1번이 답이네. 됐습니다. A랑 B의 교집합이잖아. A랑 B의 교집합이면 이만큼 다 겹쳐지겠지? B가 되는 거 맞아. 1번이 답이고요. 합집합은 뭐겠어? A겠죠. 그 다음에 차집합은 뭐겠어? 여기는 이 도넛 모양으로 조금 남겠네, 바깥쪽에. 그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에다가 B를 합집합한대.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었다는 뜻이니까 A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이 될 거고 여기는 애들이 될 거고 B는 얘가 될 테니까 얘는 이 도넛 모양을 뺀 나머지 제외한 이 부분이 된다. 그럼 전체 집합은 당연히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얘가 성립했을 때 얘 여집합과 얘는 어떻다고 했어? 뒤집어져 버린다고 했었죠? 5번은 당연히 아닌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쭉쭉. 지금 왜 이렇게 빨리 가냐면 우리 연산 법칙을 해야 되거든. 연산 법칙을 해야 돼서 조금 서두르고 있어. 8번.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는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나한테 전달해준 메시지는 A랑 X라는 애가 있대. 근데 겹쳤어. 교집합을 했더니 그 결과가 X가 된대. 그럼 X만큼이 겹쳐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X가 몽땅 다 겹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 A에 포함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A라고 하는 거에 X가 완전히 쏙 들어가 있네요라는 이 말을 나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거 자체를 내가 세모인 하나의 뭐라고? 집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세모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을 합집합해봤더니 이번엔 합집합한 결과가 뭐래? X래. 합집합을 했는데 그게 X라고? 라는 거는 X가 세모라는 집합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표현이 나한테 준,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얘는,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를 X라고 하는 게 완전히 포함합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결과적으로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를 X가 완전히 포함해야 되는데 그 X라고 하는 거는 A가 완전히 포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얘를 뺀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 있었어? 지금 D 없어지고 E 없어지니까 얘는 A랑 B랑 C밖에 없었어. 근데 A라는 집합은 A랑 B랑 C랑 D랑 E가 있었던 집합이었으니까. 그죠? 이거 뭐라고 읽기로 했지, 지난 시간에? 얘는 얘를 완전히 포함합니다라는 뜻이고요. A의 부분집합입니다가 되는 거니까 얘 부분집합 중에서 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선택권은 얘랑 얘밖에 없을 테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2의 제곱계 얘는 4개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 문제 쭉쭉쭉쭉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오늘의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해서 연산 법칙, 이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 뭐가 있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 봤던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라는 거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다항식을 처음 배울 때도 다항식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다 성립합니다. 이런 거 배우고요. 수를 처음 배울 때도 그랬고. 집합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교환 법칙이 뭘까? 진주야. 교환 법칙이 뭐죠? 아까 말했듯이 연산은 이항연산인데 이항연산이란 건 얘 왼쪽 자리와 얘 오른쪽 자리를 놓고 두 개가 있는데 얘랑 얘 자리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그냥 연산을 한 거랑 결과가 같아지게 된다면 거기는 걔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나요? 성립하죠.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연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산, 더하기 성립하죠. 빼기는 어때? 안 하네. 그지? 빼기는 성립하지 않죠. 곱하기 성립하죠. 나누기는 성립하지 않죠. 그지? 그 다음에 합집합. 두 개의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그러진 않을 거야. 그지? 어차피 정의 자체가 A의 원소거나 B의 원소였는데 B의 원소거나 A의 원소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 여기는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집합도 마찬가지.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뭔가 바뀌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교환 법칙, 합집합과 다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뭘까요? 결합 법칙은 언제 사용하는 거고 저기는 저 녀석은 도대체 뭘까? 일단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연산을 두 번 이상 할 때 그 중에서도 같은 연산, 다시 무슨 말이야? 같은 연산을 두 번 이상 할 때 합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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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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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집합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같은 연산이야. A 합집합, B 합집합, C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A 합집합, B 합집합, C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얘네들을 먼저 연산을 하고 요거 먼저 연산을 하고 그러니까 요 연산 1번으로 하고 요 연산 2번으로 합니다. 라는 상황과 얘를 먼저 해가지고 얘를 1번으로 하고 요 얘를 2번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보통 그냥 뭐라고 쓰냐면 그냥 A 합, B 합, C 그냥 이런 식으로 써요, 그냥. 어차피 연산이 같아지니까 순서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이게 마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었어. 그걸 이렇게 쓰니 우리? 안 쓰죠. 그지? 어차피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그냥 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얘가 교집합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이제 합집합, 합집합 연산을 하거나 뭐야 교집합, 교집합 연산을 할 때 성립하는 거고 얘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저건 언제 사용하는 걸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긴 얘는 다른 연산을, 다른 종류의 연산을 두 번 이상 할 때 사용하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 다른 종류의 연산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합집합이 하나 있고 교집합이 있을 때, 또 교집합이 하나 있고 합집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일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은 우리가 숫자에서, 수나 식에서도 많이 했었죠. A, B 더하기 C 이렇게 있으면 얘가 AB 더하기 AC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가 있고 여기 C가 뒤에 있었어도 이게 AC 더하기 BC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분배 법칙이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할 때, 는 안 헷갈려. 그치? 근데 얘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쪼개서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얘가 합집합인지 교집합인지가 나중에 되게 많이 헷갈리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게 헷갈릴 게 전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가 안 헷갈리기도 하고, 여기는 얘가 자연스러운 이유기도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는 얘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생략되어 있죠.
얘가 생략돼 있죠. 곱하기라는 그 기호가 생략돼 있지. 사실은 여기 있는 이 곱하기 기호까지 한 번에 이렇게 뭐 하는 거거든? 분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이 지금 분배되는 느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는 얘도 곱하기까지가 이렇게 분배돼서 여기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지금 이렇게 지금 분배된 느낌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의 합집합에 B 교집합에 C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뭐가 분배되는 느낌이냐면 여기는 이 녀석이 통째로 이렇게 분배되는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 합집합의 B에다가 A 합집합의 C가 되고요. 여기는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 그대로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는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마치 여기서 더하기가 이쪽으로 오듯이. 됐어?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기에 A가 있었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다. 얘가 합집합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B가 있었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지금 뭐가 따라다니는 거겠어? 여기는 이거 통째로가 이렇게 분배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얘 계산 결과는 뭐가 되겠어? 얘는 A 교집합 C가 먼저 되고요. 그다음 B 교집합 C가 된 다음에 그 결과가 지금 합집합 되는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저걸 가지고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봐봐. 여기에 A 더하기 B에다가 C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를 AC 더하기 BC로 바꿀 수 있지만 반대로 AC 더하기 BC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곱하기 C 곱하기 C를 뽑아내서 A 더하기 B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전개라고 하고 이걸 인수분해한다고 하잖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분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분배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인수분해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 찾는 거야? 똑같이 반복되는 녀석들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 A의 합집합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거에다가 남는 거 차례대로 써주면 돼. B 교집합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야. 여기는 뭐가 겹쳐? 여기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반복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뭘 먼저 써주고 교집합 C를 먼저 써주고 그 앞에다가는 뭐를 A 합집합 B입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반대로 이제 묶어주는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개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다시 묶어주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개가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봐봐.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쯤에 얘기하면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었니 이거? 이걸 통째로 이렇게 분배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 분배 법칙만 열심히 배워놓고 나서 만약에 봐봐. A 교집합의 B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요거 합집합에다가 여기 C 교집합의 D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를 분배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얘가 뭐를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어. 그지? 모르겠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운 대로 했기 때문이야. 그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이만큼을 통째로 먼저 분배를 합니다. 라고 하면은 얘는 A의 뭐가 되겠어? 합집합에 C의 교집합에 D가 될 거고 B의 합집합에 C의 교집합에 D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뭐 할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교집합해 줄 거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겠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분배할 수 있고 이 녀석을 분배할 수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A 합 C에다가 교집합에 A 합 D에다가 교집합에 얘는 B 합 C에다가 교집합에 뭐가 됩니다? B 합 D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얘가 교집합이니까 여기는 이 괄호가 풀러지면서 요렇게 다 교집합으로 연결돼 있고 나머지 안쪽엔 다 합집합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한 연산 법칙,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제대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집합만의 새로운 법칙이 하나 더 있는데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 드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가 봐. 그래서 드 모르간의 법칙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참 좋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얘는 여집합의 분배라고 생각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집합은 뭐라고 했지? 응,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봐봐. A 합 B가 있었어. 거기 있는 걔를 전체 여집합하고 싶어. 라고 하는 얘는 얘를 분배할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A가 아니야. 합집합이 아니야. 그 다음에 B가 아니야로 쪼개집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반대로 A 교집합에 B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 되겠구만. 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로 묶어서 A가 아닌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아니고 B가 아닌 게 아니야로 묶어서 한 번에 아니야로 다시 이렇게 정리해 줄 수도 있어. 오케이? 얘는 A의 교의 B의 전체 여집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A 합, B 합, C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여집합을 해주세요. 얘는 A 아니야, 합집합 아니야, B가 아니야, 그 다음에 합집합 아니야, C가 아니야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 이렇게 여집합을 분배하는 걸 가지고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증명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직접 하나씩 하나씩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었을 거야, 거기. 그거를 참고해서 연산 법칙을 완료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연산 법칙이라는 걸 이제 열심히 배웠는데 이 연산 법칙을 배운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직접적인 연산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복잡한 형태를 심플하게 계산해서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합니다. 이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일단 간단히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 봐봐. 우리 합집합이라는 거랑 교집합이라는 거랑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연산 법칙상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다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물어간의 법칙 이렇게 네 가지 법칙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얘랑 얘랑 얘를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여집합은 물론 드모르간의 법칙에서만 나오지만.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차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은 없어요. 그죠? 차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은 없어. 얘는 교환 법칙부터 아예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연산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가 봐봐. A에다가 차집합 B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결국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과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언젠가는 이렇게 바꿔줄 거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는 어느 순간은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그럼 얘를 언제 이렇게 바꿔줄 거며 얘를 언제 이렇게 바꿔줄까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심플해요. 차집합은 뭐가 없다고? 차집합은 연산이 없다고. 그지? 연산 법칙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연산을 하고 싶어. 얘는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표현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라봤을 때 H차집합 B는 누가 뭐래도 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바라보게 된다면 얘에 대한 해석 자체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면 A랑 B의 여집합이랑 뭐 해주세요? 겹쳐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요거랑 요거랑 겹쳐주세요는 요 부분이 될 겁니다가 되면서 똑같은 부분을 나타내는데도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보기 좀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특화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차집합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얘는 벤 다이어그램의 특화되어 있는 녀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요 녀석, 여기 있는 얘,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된 거는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녀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지금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뭔가 장난칠 거야 라는 생각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바꿔주면 참 좋겠고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연산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천천히.
자, 연산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녀석들 때문이야. 뭐 이런 녀석들 때문이야. 뭔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첫 번째. A의 교집합에 A의 차집합 B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얼른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집합이 있으니까 얘는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써가지고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 B니까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A의 교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제 교집합이고 얘는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 교집합을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하나 나올 거고요. 합집합 A 교집합 B가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런데 A랑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지?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랑 뭔가를 합집합했어. 그 결과는 그냥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정리해봤더니 결론 얘는 A 교 B가 되더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 봐봐. 이 형태보다는 여기는 얘가 훨씬 더 보기 편하지. 우리는 연산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식을 편안하게 간편하게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기에 적합한 형태로 자꾸 바꿔주려고 노력해주면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오케이? 2번 가봅시다. 자, 얘는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교집합의 A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럼 얘는 일단 요거 먼저 분배하는 게 좋겠네요. 드모르간의 법칙. A 여집합 합집합에다가 얘는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랑 얘 둘 다 합집합이잖아. 이제는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결합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얘랑 얘가 떨어져 있잖아. 근데 봐봐. 얘랑 얘가 합집합으로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일단 교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통해서 이거 먼저 연산을 합니다로 바꿔주게 된다면 여기 있는 얘가 전체 집합이 될 게 분명하니까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할 게 될 테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자마자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바꿔줬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죠?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B에 일단 봐봐. 여기 교집합에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전체에 뭐가 되겠어?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 얘는 B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 합집합에다가 얘는 B의 교집합에 A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집합을 전부 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이 어때? 똑같네. 그럼 얘는 이번엔 반대로 합쳐버립시다. 이렇게. 그랬더니 얘는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뭐가 되겠어? 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이라는 건 전체 집합이 되겠죠. 전체 집합이랑 B랑 교집합을 해버리면 이 결과는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결국 걔는 B가 됐어. 그럼 결론, 얘는 뭐가 되겠어? 비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B와 B의 여집합은 겹치는 게 없겠죠? 저기는 쟤는 열심히 연산을 해봤더니 공집합으로 되게 심플하게 나오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렵지. 어, 그래서 여기는 좀 연습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되게 복잡한 것들 많이 있어.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걔네들을 차근차근히 연산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히 정리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얘가 도대체 뭔데?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너무 힘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연산을 통해서 먼저 간단하게 바꿔놓고 그 연산을 통해서 바꾼 결과를 토대로 여기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이것도 같이 한번 보자면 이런 느낌이야. 일단 여기는 얘를 쫙 봐봐.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보여? 똑같은 애들이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합집합에 B의 여집합으로 묶어줄 준비를 하고 앞에는 A의 여집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A지. 교집합의 A. 그럼 얘가 뭐야? 공집합이네. 그죠? 그럼 얘 공집합, 합집합 얘니까
공집합, 합집합이 없어질 거고 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을 열심히 해봤더니 결국 뭐가 됐다는 거야? B의 여집합이 됐다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의 그럼 여집합이랑 교집합 A를 했다. 그 결과가 공집합이 된다라는 소리가 됐는데 요거 두 개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다며. 교환 법칙 성립한다며. 그리고 여긴 얘는 A 차집합 B가 된다며.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A가 B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런 얘기까지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 오케이? 어렵죠? 그러니까 복습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진짜 복습 많이 한번 해보고, 주말 동안에, 주중 동안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꼭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 배수 집합, 이런 거는 그냥 사실 배수에 관련된 이야기지, 집합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배수에 관련된 얘기, 배수 약수에 관련된 얘기니까 여기서는 패스하게 될 거고요. 새롭게 정의된 집합, 요거는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그래요. 일단 지금까지 한 거 잠깐만 좀 복습한다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좀 몇 개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확인 체크에 52번이랑 53번 문제 있지. 요거 두 개 지금 얼른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합시다.